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실게요. 소방시설의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에서는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누구에게 제출을 해야 되냐?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제출하냐?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시도지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제출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조항을 보실게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착공신고 대상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게 신설하는 공사인지, 신설공사인지, 또는 증설하는 공사인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설하는 건지, 증설하는 건지. 그래서 먼저 신설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 좀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스프링클러 설비 등,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신설하는 공사, 그러니까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착공 신고 대상.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 여기 나와 있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건데, 자, 보세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괄호 안에.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정보통신 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이거는 제외.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 중에서 이 사항은 제외이기 때문에 착공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답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증설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옥내 5개 소화전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증설하는 공사. 자, 이러한 경우에 바로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지금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자,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기억하세요.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네 가지 사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할 때도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외사항도 있으니까 제외사항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항으로는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 다음 판매시설 있고요.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그 다음 지하상가. 자, 이런 것이 지금 보기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근데 어떤 경우냐면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물 분부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데 이제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입니다. 이것도 오답으로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런데 이것도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이거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아파트는 제외예요. 자,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지정 용량 합계가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1000톤. 1000톤 이상의 시설. 여기까지 해서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항을 보실게요. 자, 그 다음은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2년과 3년.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에 해당하는 소화설비, 소방시설,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에 해당하는 바로 소방시설. 이걸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먼저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 2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는 뭐가 있냐? 비상경보설비, 그 다음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무선통신 보조설비. 이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는 자동소화장치, 그리고 옥내수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 그러니까 여기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도 있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있고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물 분무등 소화 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 분무등 소화 설비에도 상당히 많은 소화 설비가 다 들어있죠.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소화 용수 설비. 그래서 이 소화 용수 설비에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도 소화 용수 설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과 3년을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항은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도 시험에 한 번 이상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옥내 수화전 설비를 신설할 때, 옥내 수화전 설비를 신설할 때 공사감리자 지정을 대상한다는 대상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신설할 때, 자, 그런데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외입니다. 이것도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제외예요. 자, 그리고 물 분무등 소화 설비, 물 분무등 소화 설비를 자, 신설, 개설하거나 방호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그런데 마찬가지로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 이것도 오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신설할 때, 그리고 통합 감시 시설을 신설할 때, 그 다음에 재현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재현 구역을 증설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소 방지 설비를 신설, 개설하거나 살수 구역을 증설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최소 한 번 이상은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실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 시간에 그 업무의 위임과 위탁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위탁 사항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앞에 시간에 했던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어떤 업을 볼 거냐면 소방시설 설계업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설계업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이냐 또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이냐, 이렇게 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자, 먼저 근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전문입니다. 전문. 일반보다는 전문이 더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기술 인력으로는 자, 주된 기술 인력이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된 기술 인력이. 그리고 이제 보조 기술 인력으로는 그냥 1명 이상 있으면 되는 거죠. 보조 기술 인력. 그리고 영업 범위는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소방설비 기사 같은 경우도 전기 분야가 있고 기계 분야가 있는 것처럼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기계 분야 보시면 주된 기술 인력이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전문 같은 경우는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있으면 되는데, 일반은
소방기술사나 아니면 소방설비기사도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낮아요. 하위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기술 인력은 똑같이 1명 이상이 되겠죠. 1명 이상. 자, 그 다음 영업 범위를 보시면, 자,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 그런데, 네, 제연 설비는 제외입니다. 제연 설비는 제외예요.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연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제외고요. 근데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잘 나와요. 공장 같은 경우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장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자, 이게 기계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거의 유사해요. 단지 기계 분야냐, 전기 분야에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 분야가 보시면은 주된 기술 인력이 소방기술사 또는 여기는 이제 전기 분야죠. 전기 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방설비 기사는 기계 분야랑 전기 분야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 보조기술 인력은 똑같이 1명 이상이고요. 그다음 영업 범위 보시면, 자,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입니다. 근데 기계 분야 같은 경우는 제연 설비가 제외가 되었지만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제연 설비 포함입니다. 제외상 아니죠. 자,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공장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공장은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여기 바로 소방시설 설계업의 기술 인력과 영업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있죠?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시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업의 보조기술 인력의 등록증 나와 있죠. 보조기술 인력.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자, 보조기술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먼저 소방기술사가 있고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자, 이러한 사람들이 보조기술 인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이게 나오고 3년. 3년 이상. 이게 오답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그죠? 3년 이상. 그 다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보조기술 인력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방시설 공사업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자, 좀 전에 했던 거는 소방시설 설계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방시설 공사업입니다. 공사업.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전문을 물어보는 건지 일반을 물어보는 건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이 더 출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전문을 또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일단 기술 인력에 있고요. 자본금, 그리고 영업범위 세 가지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인력부터 보시면, 자,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각각 1명입니다. 각각 1명 이상. 그런데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쌍기사, 우리가 알고 있는 쌍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은 1명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 두 개의 자격이 다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의 소방설비 기사 각각 1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자격증을 1명이 다 소지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 한 명만 기술 인력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 기술 인력으로는 몇 명 이상이다? 네, 2명 이상이다라는 거죠. 보조 기술 인력 2명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이죠, 자본금. 자, 자본금은 자, 법인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이고요. 근데 개인은 자산평가액입니다. 자산평가액. 자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소방시설 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 1억 원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영업범위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설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소방시설공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입니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자, 여기도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 기계 분야부터 보실게요. 자, 일단 주된 기술 인력으로는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 분야이기 때문에 기계 분야의 소방설비기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조기술 인력은 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문 같은 경우는 보조기술 인력 2명 이상이잖아요. 근데 일반 같은 경우는 보조기술 인력이 1명 이상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본금은 똑같습니다. 자본금이 자, 전문과 일반 똑같아요. 전부 다 1억 원 이상입니다.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전부 다 1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자산평가액 전부 다 1억 원 이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업 범위를 보시면 자,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이런 상의 영업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전기 분야도 거의 유사합니다.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이 주된 기술 인력이고요. 보조기술 인력은 마찬가지 1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본금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범위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업무,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그리고 정비에 대한 영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공사 감리업입니다. 소방공사 감리업. 그래서 우리가 그 앞 시간에 배웠던 게 소방시설업이 우리 크게 4가지 배웠잖아요.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공사업, 그리고 소방공사 감리업, 마지막으로 방염 처리업 4가지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방공사 감리업에도 보시면 전문이 있고요.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 그래서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소방공사 감리업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출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아직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공부를 한다면은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연면적 같은 경우, 그리고 공장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 이 정도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죠? 연면적 30,0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기술 인력. 그러니까 전문 소방공사 감리업에서 자, 기술 인력으로 이거만 볼까요? 소방기술사 1명 이상. 그리고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 1명 이상. 이 정도. 그리고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그죠? 다 전부 다 1명 이상. 그래서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고급 감리원 1명 이상, 그다음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그리고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의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방염 처리업입니다. 방염 처리업에는 자, 지금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방염 처리업의 종류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섬유류 방염업, 그다음 합성 수지류 방염업, 그리고 합판 목재류 방염업. 그래서 방염 처리업의 종류 3가지 있어요. 이 3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방염 처리업의 종류 3가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나옵니다. 실험실. 자, 실험실은 몇 개를 갖춘다? 실험실은 1개 이상을 갖출 것.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방염 처리업에서 실험실은 몇 개 이상이다? 1개 이상이다라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 범위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돼요. 섬유류 방염업은 영업 범위 이렇게 됐다.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2가지예요. 방염 처리업의 종류 3가지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실험실의 조건 1개 이상 갖출 것.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 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 범위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냐? 바로
기술 인력입니다. 기술 인력. 여기는 소방 기술사 몇 명? 2명 이상이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소방 기술사 2명 이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성능 위주 설계자의 자격을 좀 볼까요? 자,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그리고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 기준에 따른 기술 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몇 명 이상이다? 네, 2명 이상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인데 여기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냐면, 잘 보세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특급 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고급 기술자인 이상의 소방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그 다음에 여기는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특급이냐, 고급이냐, 중급이냐, 초급이냐.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기하는 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 공사 현장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몇 층 이상 몇 층 미만인지, 연면적이 얼마인지 이거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매치해서 암기하는 게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급 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같은 경우는 자,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 기술자를 배치하는 그 현장을 말하는 거죠. 기준.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경우는 바로 특급 기술자인 소방 기술자를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급이. 자, 그리고 이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는 제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라는 거. 제외라는 거.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 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급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급도 나와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자, 연면적 같은 경우는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자, 자격 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는 연면적이, 잘 보세요. 1000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이죠. 자,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위인 초급 기술자는 연면적이 뭐가 되겠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거죠. 이렇게 연계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럼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면 여기는 중급 기술자는 5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다 연결되어 있죠. 맞나요? 1000에서 5000, 5000에서 3만. 그럼 여기는 3만에서 20만, 여기는 20만 이상.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암기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자, 층수 같은 경우 보시죠. 층수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고급 같은 경우는 16층 이상 40층 미만이잖아요. 근데 특급 같은 경우는 40층 미만이니까 그 연결되면 40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층수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연결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방 기술자의 배치 기준 같은 경우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연면적과 그리고 층수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공사감리 대상입니다. 자, 소방공사감리 대상은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상주공사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요거죠. 네, 상주공사감리가 되는데 대상이 되는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상주공사감리는 대상이 뭐냐?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제외예요. 아파트는 제외.
그래서 소방시설의 공사가 되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16층 이상으로서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자,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암기하시냐면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연면적 요거 3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16층 이상이라는 거,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라는 거. 이렇게 괄호해놓고 채우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상주공사 감리,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16층 이상,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 이 세 가지 값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사 감리는 상주공사 감리, 여기 있죠. 상주공사 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일반 공사 감리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값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아까 그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특급 감리원, 그죠? 특급 감리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냐? 특급 감리원 이상, 특급 감리원 이상이죠.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고급 감리원 이상이에요. 고급 감리원 이상. 그리고 여기는 중급 감리원.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는 초급 감리원.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자, 이것 따라서 자 지금 보조 감리원도 있고요. 소방시설공사의 현장 기준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책임 감리원으로 특급 감리원 중에서 소방기술자가 되고요. 기술사가 되고요. 그 다음 보조 감리원으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이 이제 보조 감리원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현장 기준이 뭐냐?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자,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이고요.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40층 이상이다. 자, 이건 아까랑 똑같죠?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과 똑같죠? 똑같죠? 특급 기술자 같은 경우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이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자, 그 다음에 중급도 마찬가지예요.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근데 아파트는 제외고요.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이다. 똑같죠? 예,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과 똑같습니다. 현장 기준이. 여기도 보세요. 자, 고급 감리원 이상입니다. 고급 감리원. 자, 여기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이거는 아파트의 공사 현장이라는 거죠. 아파트. 이건 아파트. 이건 아파트가 아닌 거죠. 그죠? 아파트의 공사 현장입니다. 고급 감리원 이상. 자, 그리고 중급 감리원 이상 같은 경우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이고요. 현장 기준이. 그 다음 초급 감리원 같은 경우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등급별로 배치해야 되는 그러한 소방시설 공사의 현장 기준까지 잘 매치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앞으로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을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게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1차 위반, 2차 위반, 그리고 3차 이상 위반했을 때 그때 이제 과태료의 부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 수 있죠. 소방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자, 완공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있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여기 있죠. 이런 것들. 방염 성능 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이것도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시공 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이것도 200만 원의 과태료.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 있는 것들만 몇 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과태료의 부과 기준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